여러분들은 모르겠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인기에 미친놈 이러면서 지 공부나 할 것이지 무슨 유튜브를 해? 이러면서 시덥잖은 농담이나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오늘은 좀 평상시보다 조금 더 무거울 수 있는 주제, 조금 더 진중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거나 혹은 SNS를 보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뭔가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좀 가라앉게 되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참 그렇게 힘들고 뭐 그런 세상이었다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으시는 분들도 더 있을 거고, 혹은 심리적으로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참 쉬운 주제는 아니고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화의 토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혹시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냐? 네가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 말씀은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저도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실제로 약을 먹었던 적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이 병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 큰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 가족분들도 다 알고 있고, 친구들 중에서는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굳이 말을 안 했다면은, 만약에 그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부담감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괜히 좀 어떤 마음에 짐을 얹힐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서 안 한 건 있지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큰 거리낌은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게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인데 어떻게 본인이 모를 수가 있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평상시처럼 막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에 뚝 떨어져서 우울증 이런 거면 본인도 알겠죠. 본인이 제일 먼저 알겠지, 그러면. 근데 보통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울증은 되게 긴 시간 동안 점점 오기 때문에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많고, 주변 분들은 당연히 더 모를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참 주변 분들 중에서 우울증으로 이제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힘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꼭 가라 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나도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좀 빨리 병원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주변에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없고, 혹은 주변에 그런 걸 겪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우울증을 내가 겪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본인이 그런 어떤 증상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나도 우울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병원에 가는 게 좀 두렵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제 꺼내게 된 거고, 돌이켜 생각해 보자면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3번 정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우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스스로가 참 잘 이렇게 보듬어 오면서 잘 케어를 해왔지만, 어느 순간엔 내가 꼭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낙이 없었어요, 인생에.
아무런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우울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 아무런 감흥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쉽게 좀 짜증을 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머니한테 되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계속 투덜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내 가족이고 제일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왜 엄마한테 저렇게 투덜거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보다가 보면은 그렇게 투덜거릴 만한 일도 아니었어.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쉽게 짜증이 날까? 하다 보니까 좀 도움이 받고 싶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다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이거는 내 힘으로만은 될 게 아니다, 내가 짜증을 덜 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될 게 아니라 뭔가 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어렵게 병원을 가게 됐죠. 저 혹시나 오해를 좀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약을 안 먹고 있고 지금은 잘 케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랄까 더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좀 감정적인 기복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전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전혀 지금 아니니까 뭐 오해하시거나 응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잘 케어하니까, 셀프 케어 잘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을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이비인후과나 뭐 이런 뭐 정형외과 가는 거랑은 느낌이 사뭇 달라요. 왠지 모르게 그냥 같은 병원인데도 좀 쉽게 발걸음이 좀 안 가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정신의학과라는 그 병원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처음에 가면 좀 진단을 받게 돼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본인 감정에 대해서 설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센서 같은 걸 몸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심박계를 재고 뭐 중추신경계 반응 같은 걸 체크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몸에 붙여서 어떤 몸의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중추신경계 반응이었나? 그게 최하로 나왔어요. 제일 낮게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은 보통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반응이. 근데 제가 되게 거의 최하치로 나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심박수의 경우에는 엄청 높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그래서 신경계 반응은 느린데 심박수는 높으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오니까 이제 제 감정적인 기복도 심해지고 좀 재미도 없고 사는 게 이제 그런 시즌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좀 중도 우울의 어떤 단계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약을 좀 먹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그 다음부터 먹게 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약을 먹는다고 해서 뭐 다음날부터 해피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 벽이 그 약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덜 화가 난달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 약을 먹고 있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죠. 그러면서 좀 많이 활동적인 걸 하다 보니까 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만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이런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당연히 우울감인데 저는 사실 제 말씀을 좀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저는 정신의학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팩트에 기반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실제로 진단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체득하면서 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학적인 팩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울감이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 며칠 우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우울함이 아니라 거대합니다, 그게. 근데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런 토픽의 우울감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그냥 지구적인 느낌으로 와요. 그런 게 엄청 크게 온단 말이에요.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때가 참 힘들게 많이 일할 때였다 보니까 한 9시간씩 매일매일 일을 할 때였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걸 앞으로 30년을 더 해야 된다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매일매일 9시간씩 월화수목금토일을 일어나서 이 힘든 시간을 30년씩 더 보내야 된다고? 그럼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행복할 수도 있고 놀러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아. 그냥 노동, 순수 노동 9시간 매일매일 일하는 거 월화수목금 그걸 30년 한다는 게 너무 크게 무겁게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우울감. 며칠 재미없어, 핸드폰 재미없네, SNS도 재미없고, 에이 사는 게임도 재미없고 뭐 재미없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나를 죄어오는 어떤 우울감, 그런 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저의 증상 중에 하나였다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였고, 그리고 뭐랄까 나 스스로가 뭔가 좀 견뎌내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식으로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 뭔가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 나 견디질 못하겠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게감이 오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뭐 죽음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우울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못 견뎌내겠다 싶을 정도로 어떤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겠지만 뭐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죽음이란 무엇인가 실행으로 옮기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죽음이 도대체 뭘까? 생이란 뭘까? 삶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 같은 게 생겼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죽음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저게 뭘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깊게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죽음이란 도대체 뭘까? 이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제가 항상 뭐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뭐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뭐 하나가 있는데 그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읽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대표적인 뭐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좀 많이 왔던 것 같고 좀 쉽게 감상적이게 된다? 별거 아닌 건데 남들이 보기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보면 왠지 울컥해. 그게 뭔가 볼 때 뭔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 어디서 일을 했는데 구내 식당이 있었어. 구내 식당에서 항상 밥을 잘 먹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그분들한테 좀 던킨 도넛을 사가지고 이렇게 더즌으로 해가지고 막 사가지고 그 이모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워낙에 이모님들이 평상시에 절 잘 챙겨줘가지고 참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그때.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모님들은 모르셨겠지. 그러니까 이모님들은 그때까지 내가 잘 챙겨주고 해가지고 아들처럼 했으니까 그게 참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나 보다라고 생각했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물론 그런 류의 감사함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렇게 울 정도의 감사함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슬픔의 감정이나 그런 감동의 그런 게 있을 때 되게 강하게 와요. 그런 게 우울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쉽게 그런 쪽으로 감상적이게 빠지게 된다 할까?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이모님들이 엄청 막 같이 우신 분도 있고 이모님 중에서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 그 다음에도 무기력해지죠. 아무래도 무기력한 게 좀 많아요. 내가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막연히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냥 뭐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나 맛집을 찾아보거나 뭐 배달의 민족을 켜본다든지 그런 노력을 그냥 안 해. 그냥 먹고 싶다 하다가 먹어서 뭐해. 이렇게 돼요. 그냥 뭔가 실행력이 굉장히 떨어져.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딱히 하고 싶지가 않고 이 무기력의 근원이 뭐랄까 욕구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식욕도 좀 떨어지고 뭔가 뭘 먹고 싶다, 뭘 재밌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한 게 다 떨어져 버려 그냥. 그래서 그냥 굉장히 좀 무기력한 게 좀 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좀 주변 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많이 힘들다는 거를 은연중에 말해요. 본인이 내가 뭐 때문에 되게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게 누구도 다 힘들지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야 나도 힘들어 임마 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뭐 그 정도 대화는 누구나 하잖아. 원래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자리 가면은 뭐 불행 배틀 같은 거 하고 막 그러잖아. 내가 더 힘들었네 내가 더 힘들었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용기 내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뭔가 이때 뭔가 말했을 때 항상 내가 힘든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느낌으로 말을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걸 너무 티를 내고 싶어 하진 않고.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을 내가 앓고 있다는 걸 남이 알게 되면 남한테 어떤 하나의 짐을 지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연중에 말해요. 은연중에. 너무 무게감을 막 갖고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걸 남한테 좀 잘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보통은 잘 말 안 하는 것들도. 다음으로는 좀 몽상이랄까 이런 걸 좀 많이 해. 좀 뭐랄까 전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계속 일을 하고 연차도 쓰기 어렵고 주말에서도 그냥 뭐 딱히 뭘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바다를 보러 간다. 그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바다에서 뭘 하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전혀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 아니면은 뭔가 엄청 큰 행운이 갑자기 떨어진다면 어떨까 나한테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뭐랄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30년을 일을 해야 된다? 9시간씩 매일매일 버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겉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겉모습을 보면은 누가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세계에 그냥 가 있는 거야. 완전 그냥 절전 모드인 거죠. 몸은 그냥 컴퓨터로 치면 그냥 한 10% 정도만 전력을 써가지고 몸만 움직이고 머릿속으로는 아예 90%는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야. 그냥 정신이 다른 세계에 그냥 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좀 뭐랄까 많이 좀 힘들었을 때 했던 생각이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응? 내가 만약에 억만장자가 된다면 억만장자가 돼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막 그런 생각을 만약에 막 해. 근데 내가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웃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현실이 아닌데 그걸 현실로 믿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머릿속으로는 내가 진수성찬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런 게 가능했어. 그 당시에 내 머릿속으로는. 왜냐면 나는 10%만 현생을 사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고 90%는 다른 데다가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좀 진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뭐 업무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거죠. 완전 이제 말 그대로 몽상을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다른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으니까.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이는 걸 그대로 보는 거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죽음 있잖아요. 우린 모두 언젠가 죽어. 여러분들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는다니까? 근데 우린 그걸 잊고 살잖아. 희망이 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혹은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그런 걸 짜면서 죽음을 잊으면서 산다고. 그런 거를. 근데 우리 언젠가 죽잖아. 그리고 아까 제가 노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월화수목금 9시간씩 매일매일 일하는 거 30년 더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누구를 뭐 이성 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한다든지 혹은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즐겁게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면지 뭐 가족을 만들거나 혹은 가족이랑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30년을 보내겠지만 팩토로만 놓고 보자면 월화수목금 9시간씩 일해서 30년 동안 일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팩트를 지독하게 보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묘할 정도로 그런 걸 좀 잊고 살거든요. 희망으로 점철돼서. 근데 우울증 환자는 그걸 명확하게 보는 거야.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기운을 빼고 현실을 보게 되는 거지. 굉장히 현실을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울감이 오는 겁니다. 괜히 내가 갑자기 생애 의욕을 잃고 그런 게 우울증이 아니야. 우울증이라는 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거.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야. 이 과정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뺀다고요. 죽음 어차피 죽잖아. 그럼 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생각의 회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걸 겪든 저걸 겪든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결국 언젠간 죽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중간을 빼버리자. 빼자. 그러니까 죽음이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랄까 너무 지독하게 침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티가 잘 안 나요. 당연하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로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티가 잘 안 나.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가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건 원래대로 된다고. 그런 사람이 항상 우울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본인도 내가 우울증인가라는 거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계속 우울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계속 우울해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묘사를 해드릴게요. 우울증 환자를 제가 묘사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이게 우울해요? 우울한 게 아니지. 그냥 이제 어떤 뭐랄까 감정적인 가감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평상시랑 비슷해. 대화를 나누거나 그래도 몰라. 원래 대화를 나눌 땐 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이제 지독하게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좀 지독하게 우울증이나 어떤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좀 바뀌어요. 사람이 뭐랄까 어떤 작은 일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내 스스로 안에서 그걸 더 크게 만들어. 내내 망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데 그거를 더 크게 나 스스로. 그러면 이거 그거 아니야? 맞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결론이 나오지? 이러면서 스스로가 더 화에 메아리를 친다고 해야 될까? 이 머릿속에서. 그래서 저 상대방이 매우 싫어지는 거야. 그 일순간적으로. 근데 그거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감정의 메아리를 엄청나게 쳐서 굉장히 짜증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래서 신경질을 확 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감정이 좀 기복이 많아진다기보다는 짜증이 잘 나. 상대방이 보면 그게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짜증이 잘 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짜증을 잘 내지? 근데 그걸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쉽게 신경질을 내게 된다. 내 스스로가 자꾸 내내망상을 통해서 어떤 더 신경질적인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 자꾸. 그래서 더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비출 수가 있다. 겉으로 봤을 때. 다음으로는 좀 과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한달까? 이거 뭐 아까 몽상이랑도 비슷한데 어쩔 때는 제가 그냥 과거에 살았던 것 같아요. 몸은 그냥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그냥 과거의 어느 순간에 살고 있어.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과거에 집착해. 현실이 너무 지독하게 힘드니까. 근데 과거는 좋았던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맺었던 좋았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정을 자꾸 더듬는 거지. 과거에 자꾸
더 심취하게 돼요. 뭔가 과거에 행복했던 때를 자꾸 떠올리면서. 사실 그 과거는 지나간 거고 그 미화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순간은 영원해. 과거의 그 순간은. 그래서 그때 과거에 행복했던 걸 자꾸 떠올리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울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잊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아. 현실을 잊고자 하는 마음. 현실을 너무 지독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떤 조현병 같은 증상으로 좀 더 발전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우울증의 증상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걸 좀 타파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독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소중한 것들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마음이 좀 바뀌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주변 분들이 되게 고마웠어요. 고마운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일하는 순간들에 제가 일을 맨날 9시간씩 할 때 일학원집 일학원집이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살면서 뭐랄까 탈출구가 없었어. 그러면서 주변에 얘기를 그렇게 나눌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럴 때 한마디 한마디 있죠. 그냥 식당에 이모님들이 밥 많이 먹어 하고 이거 어차피 다 남는 거니까 야 이거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 해가지고 막 챙겨주시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여사님들의 손길 그런 것들이 참 고마웠지.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저희 그 제가 다니던 그 일터에서 그 쓰레기를 항상 나오면은 그 쓰레기장에 가서 직접 버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가면은 할아버지 한 분이랑 우리 아버지 정도 되는 또래 계신 분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좀 신경질적이셨어요. 그 두 분이 되게 보통 영화 같은 데도 그렇고 보면은 약간 좀 꼬장꼬장하신 분들 있잖아. 되게 막 속을 알 수가 없고 왜 저렇게 화내지 싶을 정도로 맨날 화내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왠지 그냥 이해해보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했거든요. 그 사람을. 왜 화내니까 대뜸 화부터 내니까. 나는 이해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맨날 인사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하다가 좀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서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면서 되게 시덥잖은 말 같은 걸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1분 2분 대화 나누다가 10분 15분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 그게 참 별게 아닌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별로. 근데 그 대화 나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걱정해 주시고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셨거든요. 뭔가 겉으로는 화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찬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찬물 먹지 말라고, 찬물이 몸에 진짜 안 좋다 이러면서 뭔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좋은 거야. 정이 되게 많이 가시고 그리고 제가 뭐 뭔가 힘들어 하시면 와서 도와주시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 주변 분들이 다 감사했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더 이상 안 하게 될 때 도넛을 제가 이만큼 싸가가지고 드렸어요. 고마워가지고 그분들한테 여사님들한테 도넛 다 돌리고 그분들한테 드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느껴왔던 게 있다면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한테 그냥 툭 한마디 건네는 거 그게 누군가한테는 사람을 살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한마디가. 그래서 나도 만약에 내가 뭔가 이룬다면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도움의 어떤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제가 항상 또 공채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팁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그런 게 다 그런 게 이유였어요. 제가 어떤 뭐랄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타파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유튜브를 시작한 게. 그래서 얘는 왜 얼굴을 다 까고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딱 그때였어요. 뭔가 나 스스로를 좀 바꾸고 싶었어. 나한테 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했고, 내가 뭔가 좀 더 끈덕지게 뭔가를 하는 게 필요했어. 동시에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았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뭐 인기에 미친놈 이러면서 지 공부나 할 것이지 무슨 유튜브를 해? 이러면서 시덥잖은 농담이나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우울증이 먼저였어요. 우울증을 좀 타파하고 싶었어. 이게 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됐네. 어쨌든 요거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됐다.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혹시 지금 다시 우울증으로 돌아오자면, 우울증을 겪는 분들 중에서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돼? 더 이상 사는 것에 대해서 그만 살고 싶어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독하게 현실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내가 남한테 도움을 받고 산 적을 한번 떠올려봐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의 삶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처음의 목표는 성우계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꿈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 하나예요. 그때가 계기였거든요. 성우가 되는 거는 뭐 좋아요. 성우가 되는 것도 당연히 좋지.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 근데 뭐랄까, 성우가 돼서 내 목소리를 누군가가 들으면서 좀 뭔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더 크게 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 난 그래서 목표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꼭 꿈이 있다면 선생님이다. 학원 선생님이다. 그런 게 이유가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성우 지망생들 중에서도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한테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우가 된다면 나는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길을 나는 제안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꿈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살면서 받아온 도움 같은 거를 좀 떠올려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을 얻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살아가는 게 더덥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근데 죽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남한테 도움이 한 줌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걸로도 충분히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제 말씀을 듣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면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정신의학과를 검색해 보면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정신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감도 잘 안 오잖아. 그래서 상상도 안 돼. 정신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왠지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 환자인 나는 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자 오늘 기분은 어땠어요? 이러면서 차트를 막 하면서 막 물어보고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말할 것 같잖아. 그런 곳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정신과는 뭐 어디에 있는 거야? 뭐 모르실 텐데 네이버나 이런 포털창에 검색해 보세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몰랐을 뿐이야. 엄청 많아요. 그런 곳들이. 그러니까 검색해 보면은 금방 나오고요. 돈이 비싸지 않을까? 안 비싸요. 물론 초진비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있죠. 아까 그 상담받는 그런 테라피 같은 데는 비쌀 수 있어. 테라피는 비쌀 수 있는데 그런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정신의학과 같은 데 가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대략 얼마인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가보세요. 그리고 가면요 생각보다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사람 많아. 그리고 사는 게 다들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들 나처럼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가보세요. 한번 또 주변의 환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은 또 구하면 돼. 요즘에는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을 때려치세요라는 게 아니야. 그 직장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 그 직장은 때려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걸 좀 바꿔야 되거든요. 모르겠어.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면은 걔한테 또 엄청 긍정적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바꿔봐야 돼. 마음가짐부터 바꿔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좀 환경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혼자 있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힘든 걸 몰라요. 몰라. 자기는 모른다니까. 자기는 힘든지 몰라. 근데 힘든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본인이 힘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물론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의학과에서 의학 처방을 받고 한 3개월인가와 5개월인가 이상 투약을 받으면 다음부터는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력은 남으니까. 근데 그게 취업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들었고 저도 그리고 그게 문제야? 보험금 더 내지.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취직이 안 되면 어때? 사는 게 먼저지. 보험금이 오르면 어때?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봐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지실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저도 거리낌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런 게 있다면은 꼭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시라. 그리고 정말 주변에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겠어. 그럼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이라도 보내세요. 상세 보기 보면 제 인스타그램 주소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너무너무 일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DM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제 3자니까 저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모르니까 인스타그램은 괜찮잖아. 그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시고 병원에 가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몰라. 내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제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걸 겪어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저는 제 스스로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인생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였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에게도 그런 증세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꼭 한번 병원에 가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